네, 각 당의 선거대책위원회 인사들과 함께 선거 판세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캠프 대 캠프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김진욱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조용술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 두 분 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대선이 이제 13일 남았습니다. 이재명, 김문수 두 후보가 수도권에서 계속 그 유세를 펼치는데 오늘 보면 이재명 후보는 인천 쪽을 계속 갔죠.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경기 북부, 고양, 김포, 동두천 이렇게 파주 이렇게 훑고 있는데 수도권이 가장 표심이 많아서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일단 수도권의 유권자 수가 일단 과반을 넘어서는 상황이고요. 예. 지난 주에 공식 선거운동에 개시되고 난 이후에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영남 지역 또 호남 지역을 두루 돌고 이번에 이제 1차 TV 토론회를 겸해서 서울로 올라와서 바로 수도권 이제 서울, 경기, 인천 지역까지 돌고 또 내일서부터는 다시 또 지방 일정을 계획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에게 이제 주어진 시간은 제한되어 있고 그 시간 동안에 효과적으로 유세를 할 수 있는 그런 동선을 짜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역시 비슷한 이유로 수도권에 관심을 둘 수밖에 없겠네요. 맞습니다. 그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 수도권에 이제 집중하는 이유가 시장 그리고 쪽방촌 이제 모내기 이런 일정을 하면서 서민 경제 그리고 이제 밥상 물가 이 부분에 굉장히 집중을 하면서 GTX라든가 교통 문제 그리고 일자리 문제 언급을 하면서 수도권 표심 그리고 또 실제로 수도권에서 그 김문수 후보의 이제 상승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도권에서의 이러한 전력 그리고 상승세를 바탕으로 전국으로 퍼져나가게 하기 위해서 지금 수도권에 이번 주에는 좀 집중할 생각입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김문수 후보는 이준석 후보에게 연일 단일화 러브콜을 보내고 있지만 이 후보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안철수 공동선대위원장과 회동 뒤에도 단일화에 대해 고민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요. 먼저 직접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모든 최종 결정은 이준석 후보에게 다 맡겼습니다. 대신에 제가 이제 이야기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제 개인적인 바깥으로 알려지지 않은 그런 경험담이라든지 만약에 후보 단일화에 대한 생각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정도의 그런 일종의 조언들을 주로 했습니다. 아마 최종 판단은 이준석 후보가 하겠죠. 당사자로서의 이야기를 또 해주신 측면이 있어서 그 선의를 당연히 의심하지 않고 감사하게 생각하며 안철수 의원께서 언제든지 또 이런 거에 대해서 상의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당장 제가 상의 드릴 만한 내용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저도 그렇고 저희 내부에서도 그렇고 단일화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아니면은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거나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사실상 시간이 정말 남지 않았는데 단일화의 흐름 어떻게 흘러갈까요? 실제로 결국에는 이제 국민들이 이제 단일화 이제 시켜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 이제 개혁신당의 이제 합법적인 후보이고 그리고 개혁 보수의 이제 상징적인 인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 이제 이준석 후보한테 이제 어떻게든 이제 강요하고 단일화를 이제 강조할 수는 없지만 안철수 위원장의 말대로 그거는 이준석 후보가 결정할 일이다. 하지만 그 3권 합체를 꿈꾸는 이제 이재명 후보의 폭주 그리고 현란한 말솜씨로 이제 국민이 이제 현혹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된다는 이 대의명분 아래는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어서 결국에는 이 단일화가 국민들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거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 결국에 될 겁니다. 단일화가 이루어진다면 혹은 또 불발된다면 보수 진영 표심에 좀 어떤 영향이 있겠습니까? 일단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굉장히 읍소 작전을 하고 굉장히 강력한 구애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일화에 대한 가능성 남아 있다고는 보여집니다. 다만 단일화가 그렇게 쉽게 가능할 것인가? 지금 이준석 후보나 이준석 후보 캠프 내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질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고 오늘 이제 안철수 전 후보, 지금 안철수 의원께서 메신저의 역할, 가교 역할을 이제 자임하고 나서셨는데 사실 저는 이제 메신저를 보면서 좀 의아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동안 안철수 의원께서 여러 차례 대선 후보로 도전했고 그 과정 속에서 양보 또는 철수라는 비판까지도 받아가면서 여러 차례의 그런 양보 과정들을 보여주셨던 분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양보를 하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양보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신 안철수 의원이 이 가교
역할을 맡았다라는 부분, 이게 과연 이준석 후보에게는 어떤 의미로 작동됐을까 하는 부분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예. 지금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진 않았습니다. 가장 이상적으로 보는 것이 투표용지가 인쇄되기 전에 이준석 후보가 또는 뭐 김문수 후보가 어느 한쪽으로 단일화가 되었을 때 사표가 방지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예. 그렇게 따진다면은 그것이 이제 이번 주 토요일 정도까지 이제 불과 한 3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단일화의 방식이 단일화에 합의를 하고 그걸 어떤 방식으로 가져갈 것이냐 하는 이런 방법론까지 들어가는데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텐데, 지금 상황에서는 뭐 일단 단일화를 하겠다라는 것조차도 합의가 안 되는 상황이라면 사실상 1차 그 골든 타임이라고 하는 이번 주말까지는 좀 어렵지 않을까. 남아있는 이제 2차 골든 타임이라고 하는 게 이제 다음 주 목요일, 금요일 사전 투표 직전까지인데,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오히려 단일화보다는 명분 있는 완주를 통해서 본인의 앞으로 향후 이 정치력을 훨씬 더 키우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또 판단해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 대변인이 친윤계 인사들로부터 차기 당권을 줄 테니 단일화하자는 제안을 받았다라는 취지의 폭로식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이 제안의 의도까지 좀 언급을 했는데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물밑에서 이루어졌던 이야기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좀 이제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예. 그 기본적으로 단일화에 대한 절박함을 표현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당권은 누가 누구한테 줄 수 없습니다. 그 당원과 국민들의 선택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당연히 이걸 거래 대상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절박함을 표현한 것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국민의힘의 이제 당원과 지지자들 굉장히 현명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무조건 뭐 주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이러한 보수 단일 대우, 그리고 국민의 그러한 그 단일화에 대한 열망을 담아내고 희생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결국에는 당 운영 방향에 대한 주도권을 줄 것이다. 예. 그거는 이제 자연스럽게 국민들이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여기에는 뭐 친윤계, 뭐 비윤, 반윤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국민의힘은 모두 다 친 김문수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김문수 후보를 위해서 어쨌든, 그리고 국민의힘뿐만이 아니라 국민들의 열망을 담는 그러한 절박한 목소리였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이에 대한 민주당의 반발이 심하잖아요. 지금 말씀 주신 내용을 보면은 물밑에서 이루어진 내용이 이렇게 대화 내용이 공개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사실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그걸 인정하신 것 같아서 매우 유감스럽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런 식의 후보를 그러니까 사실은 당권 줄게 후보다오, 이런 거래를 시도했다라는 것을 지금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공직선거법 232조를 보면 지금 후보에 대해서 매수를 하려거나 또는 이해 유도죄에 해당될 수 있는 지금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 오늘 폭로가 된 것입니다. 지금 당권을 줄 테니 후보를 양보해라라고 얘기한다라는 것, 이것은 어떤 단일화의 과정, 단일화의 합법적인 필요성을 인정하고 그 과정을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단일화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뒷거래를 하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께 오늘 이 개혁신당의 공보단장께서 폭로한 것은 굉장히 이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라는 것이 개혁신당의 입장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예. 또 개혁신당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폭로를 한 만큼 앞으로 어떤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줄 것인지 저는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이고, 예. 이준석 후보나 또는 지금 개혁신당의 어떤 구성원들이 이렇게까지 폭로를 한 것을 보면 본인들은 단일화를 할 의지가 없는데 계속해서 국민의힘에서 무리하게 단일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런 쪽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히 있어 보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이제 그 과정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폭로가 나왔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빠른 수사가 뭐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준표 전 시장을 위한, 마음을 돌리기 위한 특사단이 미국 갔다가 오늘 이제 온다고 하는데, 근데 홍 전 시장이 선대위 합류는 없다는 입장을 다시 밝힌 것 같아요. 그리고 SNS에도 뭐 빠삐용 노래 가사 같은 포스터 같은 거 올려서 뭐 자유에 대해서 올렸고, 또 글도
대선 끝나고 돌아갑니다. 이렇게 확실히 남겼거든요. 그 하와이 특사단에 그러면 그 효과는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미미했던 겁니까? 충분히 이제 효과는 있었죠. 그리고 이제 그 이성배, 조강한, 김대식, 유상범 의원이 그 이제 특사로 이제 다녀왔었는데 예. 김대식 의원의 말에 따르면 이제 김문수 국힘 대선 후보를 지지한다. 홍준표 후보가 이렇게 말씀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예. 실제로 이제 한덕수 이제 후보 이제 전 총리죠. 총리합 이제 단일화 과정 이런 논란 과정에 있어서 실제로 홍준표 후보가 많은 이제 통화를 통해서 지지와 조언을 해줬고 그리고 SNS 등을 통해서 예. 그러한 격려를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실제로 지지하는 모습들을 보였던 것이 예. 선대위에 합류하는 것과 별개로 홍준표 그 전 시장의 지지가 있었다라면 그런 부분은 문제가 없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충분히 이제 지지 선언이다라고 이제 판단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에서 좀 바로잡아야 예. 될 부분이 있는데 예. 물밑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걸 제가 인정한 게 아니라 네. 이러한 얘기가 나왔다 하더라도 이건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부분을 분명하게 말씀드렸고 여기저기서 이제 절박한 목소리도 있었다라는 정도의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이지 물밑에서 절대 있었다라는 말을 인정한 부분이 아니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네. 혹시라도 그런 얘기가 나왔더라도 그 당권은 거래 대상이 아닐 것이다, 아니다 이렇게 네, 말씀하신 그런 거죠.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여쭤볼게요. 홍준표 전 시장은 선대에는 참여 안 하는데 어쨌든 특사단의 효과는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한덕수 전 그 후보는 왜 계속 이렇게 침묵하는 걸까요? 그 아직 도와주지 않잖아요. 오늘 이정현 그 이제 전 대변인이었죠. 예. 지금 이제 우리 선대위원장이신 분께서도 기자회견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덕수 후보도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를 고민하고 있다. 아, 예. 선대위 참여가 아니더라도 본인이 이제 우리 이제 국민의힘이 승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기여해야 될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조만간 답을 줄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며칠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전 시장을 위해서 특사단까지 저렇게 가야 하느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과연 한덕수 전 총리가 도와준다면 그게 또 김문수 후보에게 도움이 될지 어떻게 보세요? 이걸 특사단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하와이 설득조 아닙니까? 하와이 설득조가 오늘 공항에서 들어오셔가지고 회견하신 내용을 보니까 성과가 있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성과는 다름 아니라 홍준표 시장의 넥타이 색깔을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바꿔낸 그 성과는 분명하게 있었다. 그 부분을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 홍준표 전 대구시장께서 좀 전에도 그 아까 앵커께서 이 빠삐용 노래를 이제 올렸다고 하셨잖아요, SNS에. 그 빠삐용에서 그 빠삐용이 탈출한 섬이 소위 악마의 섬입니다. 그 악마의 섬이 과연 어디를 지칭했었을까? 국민의힘을 지칭한 건 아니었었을까? 그렇다면 거기에서 탈출해서 바람처럼 자유롭게 지금 살고 있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모습을 그대로 얘기했다. 그리고 대선이 끝날 때까지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얘기했는데 저 행간 어디에도 김대식 오늘 그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는 읽혀지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김대식 의원이 말씀하신 김문수 후보 지지는 혹시 김대식 의원의 뇌피셜은 아니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확실하다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본인의 SNS를 통해서 나는 김문수 후보를 지지합니다. 그리고 보수의 통합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글귀 하나 정도는 써줬어야 그것이 어떤 성과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이지 그런 내용 하나도 없이 이 특사단 돌아갔다 나도 선거 끝나고 돌아갈 거다. 이 내용 가지고 이것을 그렇게 확대해서 해석할 수 있을지 예. 저는 좀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네, 자 한동훈 전 대표가 김문수 후보의 선대위에는 합류하지 않고 별도로 유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유니폼에는 국민의힘과 기호는 있지만 정작 김문수라는 이름은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좀 해석을 할까요? 이게 이제 아까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제 홍준표, 한덕수, 이제 한동훈까지 이게 뭐냐면 민주당에서는 이제 볼 때 이제 모이는 거에 대한 조급함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걸 따르국밥으로 이제 포장을 하고 싶지만 이것은 고도의 전술이죠. 예. 왜냐하면 이제 생각해 보면 아주 쉽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서울 수도권에서 집중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한동훈 전 대표는 부산에서 대구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수의 심장 대구에서 보수를 재건하는데 새로운 불꽃을 살려보자. 저 말고 김문수를 외쳐달라. 아주 강력한 지지 선언을 했고 예. 그리고 2번 숫자를 내세웠던 것은 2번 아래 모두가 깃발 아래 모이자라는 시그널로 봐야 되는 것이고 한동훈 후보 측에서도 실제로
내가 밑에서부터 치고 올라올 테니 그렇게 알고 있어 달라는 사전에 조율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고도의 전술이고요. 예. 함께 모여서 하는 것보다 어느 지점에서 같이 모여가지고 그냥 으쌰으쌰 할 때 국민들이 바라볼 때 더 감동적이지 않을까. 그게 바로 단일 대우를 보여주는 모습이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예. 네. 한 전 대표의 지원 유세 효과 어떻게 예상하세요? 뭐 없는 거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죠. 그렇지만 저 지금 한동훈 전 대표의 지원 유세가 오롯이 김문수 후보에 갈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은 저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오늘 그 한동훈 후보가 전 후보가 SNS에다 이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윤 어게인으로 가는 것, 또 우리 공화당과 함께하는 것, 저 자유통일당으로 함께하는 것, 또 부정선거에 대해서 선을 긋지 못하는 것, 이것은 필패의 길이다. 이렇게 이제 SNS에다 글을 썼는데 예. 지금 김문수 후보가 가는 길을 그대로 지금 여기에다가 쓰고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것이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것인지 아니면 김문수 후보와 나는 다른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것을 은유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인지 그런 부분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제는 김문수 후보에 대한 이름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만 오늘은 김문수 후보를 염려해달라고 얘기는 했어요. 그런데 정말 이게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것인가? 아니면 지금 여전히 이 당내에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배신자 프레임이 씌워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면피용은 아닐까. 지금 그 많은 사람들이 한동훈 전 대표가 이 전당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니냐. 예. 대선보다는 오히려 당권에 관심을 가지고 본인이 지금 본인의 마케팅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쪽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고 또 오늘 아까 얘기 나왔은 개혁신당 쪽에서도 그와 비슷한 얘기를 또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한동훈 후보가 김문수 후보와 따로 국밥처럼 다닐 것인지 아니면 어느 순간 조인해서 함께 김문수 후보의 손을 번쩍 들어주는 장면이 나올 것인지 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예. 앞으로 이 한동훈 전 대표가 얼마만큼까지 김문수 후보에게 이 보수 진영의 표를 모아다 줄 수 있을지 그 부분은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 싶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와 관련된 영화 전한길 전 강사 등이 제작을 한 영화를 오늘 관람했습니다. 뭐 법원에 나가는 것 빼고는 공식 행보잖아요, 첫 번째. 근데 부정선거와 관련된 영화를 본다. 물론 탈당을 했다고 하지만 그게 지금 선거 국면에서 국민의힘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그 당내 의원들 메시지방을 보니까 제발 좀 말려주세요 이런 얘기도 있고 정말 좀 뭐 그만하세요 이렇게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 지금 받아들이세요 이 행동을? 우선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자연인 신분 아닙니까? 예, 이제 예. 당인도 아니기 때문에 네. 그분의 이제 개인 활동에 대해서 이제 당에서 뭐라고 평가하고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이번 선거는 과거에 갇히는 선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에 긍정할 수 있는 미래를 그려 나가야 되는 미래 선거이기 때문에 예.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의 발전이 무엇이냐. 그리고 다른 과거의 이슈가 미래를 발목 잡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예. 그리고 김문수 후보 자체가 큰 집을 지어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신의 방탄을 위해서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세력을 막아야 된다는 생각을 굉장히 크게 갖고 있기 때문에 예. 그 안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 하지만 과거에 대해서 우리는 집착하지 않고 나아가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한 개인적 행보에 대해서는 우리가 평가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얼마 전까지 그래도 1호 당원이었는데요. 1호 당원이었다 하더라도 예. 자연인 신분이잖아요. 당원이라면 우리가 이제 당 차원에서 어떤 제재를 한다던가 아니면 어떤 뭐 종용을 한다던가 예.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당에서 당을 나간 우리 이제 홍준표 시장님도 계속 그 부분을 강조하시잖아요. 예. 당에서 당을 나간 분에 대해서 당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럼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개별 활동으로 봐야 되는 것이고 그분이 생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할 일은 아니다라는 게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선거에도 큰 영향은 없다고 보십니까? 미래로 나가야 되는 선거에 대해서 예. 과거에 계속 발목이 잡힌다는 것은 예. 우리가 이제 선거를 치를 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기 때문에 예. 미래에 대한 비전을 그려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화 끝난 다음에 영화 좋았다 이렇게 뭐 감상평을 남겼다고 하는데 부정선거와 관련된 그 생각은 아직도 그대로인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끊어내기 위해서 부정하고 있는데 그럴 것 같으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진 탈당할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제명해서 출당 조치를 시켰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었고요.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한 후과를 지금 치르고 있는 것이다. 제가 100번 양보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탈당한 상태의 자연인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예. 그렇다면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답을 국민의힘은 해야 됩니다. 예. 김문수 후보는 지금 부정선거에 대해서 어떤 입장입니까? 또 국민의힘은 이 부정선거론에 대해서 어떤 입장입니까? 이런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무조건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탈당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만 얘기할 건 아니에요. 예. 오늘 김문수 후보가 어떤 토론회에서 이 부정선거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이렇게 답하셨더군요.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지금 의혹 해소를 노력하겠다라는 이유로 지난 12.3 비상계엄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계엄군을 투입시켰던 거 아닙니까? 여전히 김문수 후보는 그런 방식으로 해소를 시킬 의도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김문수 후보가 생각하는 이 부정선거 해소 그 방식은 해소 노력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인지가 명확하게 국민들께 밝혀주시는 게 필요하지. 예.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정리했다고 하는 그 한마디로 이 모든 의혹이 해소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이번에 다음 주부터 있을 사전선거에 투표하지 마라. 그렇게 되면은 다 그거 이재명 후보한테 표가 간다. 지금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돌리고 SNS에서 활동들을 하고 있다고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번에 국민의힘은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사전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당원들께 말씀드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우리와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아니 본인이 3년 전에 이긴 선거 시스템인데 그거를 부정선거라고 말하는 게 맞냐 이렇게 말하던데요. 이게 이제 부정선거론이라는 게 예. 이제 좀 제대로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예.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국민의힘 일각에서 SNS나 뭐 메시지를 통해서 책임 있는 사람이 그 뭐 사전 투표를 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뭐 어떤 부분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발언을 하셨다라는 예. 부분에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선관위라는 것 자체가 헌법기관 아닙니까? 헌법기관이라는 것은 국민들로부터 감시를 받아야 되는 기관입니다. 근데 국민들이 헌법 그 선관위에 대해서 어떠한 의혹을 갖고 있냐. 이 얼마 전에 채용 비리 1000여 건이 있었고 예. 이게 청년들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1000대 1의 경쟁률을 거의 뚫고 들어가야 되는 곳인데 채용 비리가 터졌는데 감사원에 감사가 안 된대요. 그리고 또 실제로 선관위에서 이제 선거 과정에 보면은 예. 선거 관리에 미흡된 부분들은 실제로 많이 있었습니다. 뭐 소쿠리에 뭐 담아가지고 이제 한다던가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거에 대한 의혹 제기를 했던 것이고 예. 국민들이 의혹 제기를 했다면 선관위가 국민들한테 그러한 문제점들이 없다는 걸 밝히기 위한 최대의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예. 자체 조사를 통해서 이게 문제가 없다가 아니라 감사원이라든가 아니면 외부 기관에 우리의 문호를 열어가지고 제대로 검사를 받겠다. 그래가지고 그러한 절차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 절차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제도를 개혁하겠다. 이렇게 나서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정치권이 여야 할 것 없이 선관위에 대해서 국민들이 일부 걱정하는 부분, 신뢰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면 예. 그 신뢰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들을 보여주는 모습들을 보일 때 이러한 문제들이 해소가 되는 것이지 이걸 갖다 뭐 부정선거다, 뭐 선거를 갖다가 뭐 어떻게 한다, 뭐 굉장히 악질적인 모습으로 모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예. 절차적인 부분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견제 장치를 담보하는 부분들 이거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한번 다 같이 고민해봐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들을 의혹들을 털고 그리고 예. 절차를 다듬는 게 소위 말하는 국민주권의 하나의 방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도 의혹은 있는 건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예. 아까 선거 관리에 대한 미흡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김문수 후보가 말씀을 하시는 부분도 아까 같이 이러한 선거 관리에 대한 미흡한 부분들을 말씀을 예. 드린 것이지 이게 뭐 어디에 뭐 이상한 그런 것들의 음모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 제가 좀 전에 그 SNS에 사전 투표하지 말라라고 했던 부분들은 국민의힘에 책임 있는 분들이 그렇게 썼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SNS에 그런 글들을 쓰고 옮기고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니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예.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비리라든지 아니면 선거 관리가 미흡했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비판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시정돼야 되는 것도 맞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부정선거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라고 저는 보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지난 총선이나 아니면 그 지난 대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된 그 대선에서 이 부정선거가 있었는가 아니면 없었다고 생각하는지 있었다고 생각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입장을 좀 밝혀야 되는 거 아닌가. 부정선거는 그 조직적인 부정선거가 있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이것이 선거 관리가 미흡했다라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다시 그런 우려가 나오지 않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잘 관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다면 거기까지는 제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예. 그것이 아니라 지금 한간에서 나오는 것처럼 부정선거는 반드시 있었다. 그리고 오늘 영화 제목도 6월 3일 반드시 부정선거가 있을 거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국민의힘도 일정한 선을 그어달라. 그리고 지금 오늘 한동훈 전 대표가 얘기한 것도 그렇게 거기에 따라가서는 안 된다. 거기와 선을 명확하게 그어야만 우리가 대선에서 그나마 이겨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거다. 이런 주장을 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네. 자, 김문수 후보가 윤 전 대통령의 탈당에 대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고 또 많은 논란이 있고 지지율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지만 크게 보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실제 좀 효과가 가시화될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저는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의 그러한 이제 탈당, 이러한 이제 호소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에 실제로 대연정 대연합을 이루는데 하나의 이제 촉매제가 될 것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실제로 탈당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절차가 아닙니다. 예. 그냥 팩스 한 장 넣으면 금방 탈당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탈당을 하더라도 국민들이 이제 어떻게 설득을 하고 어떠한 명분으로 할 것이냐, 그게 이제 책임 있는 정치인들의 모습이고, 그리고 당내의 많은 의견, 국민들의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결심을 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인해서 김문수 후보가 말한 것과 같이 빅텐트를 어떻게 칠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촉매제가 됐고, 그리고 그동안 말했던 이제 한동훈 후보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하나의 깃발 아래서 그 이제 국민주권의 시대를 열고 미래를 향한 그림을 그리는데 그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윤 전 대통령의 탈당, 윤 전 대통령과의 거리두기가 실제 촉매제가 될 수 있을까요? 글쎄요, 탈당을 했을 때만 해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들을 아마 가지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감의 전제는 뭐냐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과 같은 그런 행위를 하지 않고 자제하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아마 그 기대감이 충족됐을 수 있었을 거예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이렇게 그 영화관에 가서 활보하고 거기에 모인 지지자들이 윤 어게인을 외치고 그리고 본인이 그 영화에 대해서 좋았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것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과연 이런 상태에서 윤 전 대통령이 탈당을 했다고 하는 것이 국민의힘과 완전히 절연되어 있는 그런 관계의 단절 이것을 의미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이지가 않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을 변호했고 그 윤석열 대통령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윤버지라고 본인의 SNS에 표현하는 김계리 변호사가 입당을 신청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활동들 그리고 아까 한동훈 전 대표도 얘기하지만 우리 공화당이 전폭적으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고 자유통일당에서 후보를 내어서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겠다고 했지만 그 후보가 자진 사퇴하면서 또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고 이런 여러 가지 우파 거기에 보수 극우 아스팔트 우파라고 하는 분들 그런 분들까지 전체가 다 소리 소문 없이 조용하게 지금 국민의힘과의 단일화를 하고 있다면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과연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우리는 완전히 절연되어 있는 관계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겠는가 또 그런 탈당을 통해서 기대했던 이 긍정적인 영향이 현재까지 계속해서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가 하는 예.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좀 회의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은 지금 이제 13일 남은 대선 이 시점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거를 설화라고 생각하나 봐요. 왜냐하면 낙관론 경계론을 내렸는데 굉장히 정말 조심해라 그 압승이란 표현, 득표율 몇 퍼센트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아예 꺼내지 마라. 그렇게 하면 거의 징계까지 할 것이다 이렇게 좀 무섭게 나오더라고요. 그 설화가 굉장히 지금 그 자신감 이런 걸 내비치는 게
좋은 시점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나 보죠.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자신감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예. 다른 면으로 보면은 오만한 면으로 볼 수 있고 지금 이제 각종 여론조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 보면 예. 일정한 트렌드나 이 추이는 여전히 이재명 후보가 조금 더 이렇게 앞서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예. 또 일부 다른 여론조사를 보면 상당히 근접해 오고 있고 보수의 결집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도 저희가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선거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고요. 개표가 끝날 때까지 최종적인 후보의 당선을 확정지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한 표를 모아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게을리하면 안 되고 예. 또 특히 우리 스스로 우리가 나태해짐을 가지면 더더군다나 안 된다. 네. 지금은 오히려 더 열심히 제 주위에서 아직 이 투표에 대해서 결심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붙잡고 한 분 한 분을 더 설득해내는 지금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해야 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할 모습이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 박찬대 상임 그 선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거고 예. 이것에 대해서 무슨 뭐 경계령이다 아니면 징계다 뭐 이런 말씀을 나오게 하지 않더라도 네. 지금 우리 이번에 12.3 비상계엄이 내란을 완전히 종식시켜야 된다. 또 윤석열 전 정권에 대한 지난 3년의 실정을 심판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을 한 분 한 분 더 이 투표장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입조심에 이런 게 큰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끝까지 조심해라 이런 차원에서 말한 것 같고 남은 13일 남은 상황에서 김문수 후보 쪽에서는 어떤 걸 변수로 보고 계실지 궁금한데요. 김문수 후보 쪽에서 변수는 예. 뭐 없습니다. 그냥 우린 열심히 하는 거고요. 우선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아까 이제 그 경계령 내린 걸 보면은 굉장히 현실 바로 보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예. 민주당 같은 경우 이제 공식 인사가 그 이재명 후보를 아버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 이제 아버지가 돼버렸는데 예. 실제로 이게 사당화의 그러한 상징적인 목소리인데 반면 이제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 깨끗하고 흥겨롭고 살아온 세월의 스토리가 있는 후보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가 중심이 된 국민의힘의 상승을 두려워할 만하다. 그래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현실을 바로 보고 있다고 보는데 오늘 경기도 일정 시작하면서 네. 고양시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죠. 제가 고양시 당협위원장 아닙니까? 예. 거기 현장에 가서 보면은 일주일 전과 지금 보통 시민입니다.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예. 막 차 타고 가면서 막 2번 막 이러기도 하고 막 박수 치고 음료수 갖다 주시는 분들도 있고 예. 차 타고 가다 서가지고 와가지고 악수하시는 분들도 있고 정말 바닥 민심이 크게 동요하고 올라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재명의 그러한 사당화, 권력의 독재화 이걸 막아야 한다.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리고 한번 해보자 이러한 인식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바닥 민심에 있기 때문에 예. 우리 국민의힘이 이러한 방향으로 힘을 모아서 자신 있게 나아간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제안한 후보 배우자 토론을 두고도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반대 의사를 밝혔지만 김 위원장이 오늘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사과한다며 김혜경 여사도 검증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이거에 대해서 당내에서도 의견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검증이 필요한 영역이다 이렇게 좀 보는 걸까요? 아, 그럼요. 네. 기본적으로 그 민주당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 있습니다. 검증하자. 맨날 검증하자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에도 이제 여사 검증하자 했던 게 바로 민주당이에요. 그래서 민주당이 그 검증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그 국민의힘 차원에서도 그 한번 서로 간에 검증을 해보자. 그게 토론이 아니어도 좋아요. 뭐 심층 인터뷰를 하든 어떠한 형태가 됐든 그 여사로서 어떻게 보면 국정의 동반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생각을 갖고 어떠한 그러한 스토리를 갖고 있는지 국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김문수 후보는 그런 거에 있어서 유불리를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 한덕수 전 후보하고의 그런 논란이 있을 때도 2차 회담 때 우리 다 공개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회담의 역사상 이례가 없을 정도로 풀텍스트를 전부 다 공개했습니다. 그건 유불리 관계가 아니라 우리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 모든 걸 다 오픈하겠다. 나는 그냥 오로지 앞만 보고 국민만 바라보고 가고 그대로 평가를 받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최근에 우리가 이제 개헌을 계속 하겠다고 했었을 때 민주당이 개헌을 한다고 했어요. 이재명 후보가. 그래서 우리가 박수를 치면서 개헌 그러면 협약 체결을 공식적으로 하자. 72시간이 지났는데 답도 없습니다. 한다 안 한다에 답이 없어요. 모든 건 국민들이 검증할 수 있게끔 다 오픈해야 됩니다. 이 개헌 그리고 여사
그리고 후보 간의 검증 전부 다 오픈해서 국민들이 모든 걸 보고 판단할 수 있게끔 열어놔야 우리가 미래로 긍정적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지 이걸 가지고 뺀다 아니다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는 것 특히 이번 대선에서만큼은 굉장히 꼭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검증할 수 있는 부분을 오픈하자. 또 이재명 후보에게 원하는 방법을 제안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글쎄요, 뭐 이건 뭐 저희가 그 평가를 따로 뭐 내리고 싶지는 않은데 어쨌든 오늘 그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큰 용기를 내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일단 김건희 씨에 대해서 그동안 국민의힘이 4번이나 특검법을 반대해 왔던 모습을 사과한 부분은 제가 평가하겠습니다. 예. 그러나 그 사과가 있었다면 반드시 있어야 될 후속 조치가 없었다라는 점에서 이 사과는 맹탕이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후속 조치가 뭐겠습니까?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 하는 부분 아니에요? 그렇다면 김건희 씨에 대한 특검법을 다시 재발의했을 때 국민의힘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입니까? 이번처럼 이제까지 4번이나 반대해왔던 그 모습을 그대로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이번엔 우리가 먼저 특검법을 제안하겠다든지 아니면 민주당이 특검법을 제안해 온다면 우리는 그 부분을 따르겠다. 우리도 받겠다. 라는 입장을 얘기해야 진정한 사과가 있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반성과 책임이 따르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 없이 그냥 두루뭉실하게 사과 한마디 하고 그러니 이제 우리는 할 거 다 했으니까 앞으로 지금 김혜경 여사하고 설관현 영사에 대해서 한번 배우자 검증을 해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순서가 잘못돼도 너무 잘못됐다 이런 부분 말씀드리고 예. 지금 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 김건희 씨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그 경험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뽑아놓고 김건희 여사가 V0라는 그런 그 국정의 운영에 참여했던 상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는 부분들보다 마치 지금 김혜경 여사를 갖다 검증하자고 하는 이유 뻔하지 않습니까? 네거티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국민 앞에서 방송을 통해 가지고 망신 줄 거리 찾아보겠다라는 그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그런 눈에 뻔히 보이는 제안을 그것을 국민 검증이라는 이름으로 한다? 이건 좀 말이 안 된다고 보고 예. 지금 어떤 것을 검증할 건지 무엇을 검증의 대상으로 놓을 것인지 그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얘기하시고 검증하자는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캠프 대 캠프 조용술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 김진욱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